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코디정 번역 작업 중에서요. 범주의 초월적 연역 B판 번역문을 전문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A판 번역문이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독자가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석과 해설은 나중에 정식으로 출간되면 그때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주의 초월적 연역편은요. A판과 B판이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칸트는 1787년 개정판 B판을 내면서 A판의 그 범주의 초월적 연역편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유할 B판이 더 중요하게 보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코디정은요, A판, B판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A판만의 천재적이고 독자적인 설명의 중요성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순수 이성 비판 편집자들은요, A판과 B판 모두 함께 책에 실습니다. 그러면 A판과 B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A판에서는요,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칸트가 글을 썼습니다. 데이터가 감수성 영역에서 수용되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식 영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의 작성 순서는 감각 데이터의 종합에서 자기 의식의 종합적 하나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B판에서는 칸트가 화살표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운 방향이, 그 A판의 자연스러운 방향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지 않다고 칸트는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수성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받기만 합니다. 데이터를 받기만 한다면 데이터를 보낼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수성은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지식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판에서는 지각의 하나됨에서 시작하여 감각 데이터의 종합으로 A판 초월적 연역편과 거꾸로 나아갑니다. 이런 A판과 B판의 차이를 느껴보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대상인 고양이는 지금 몇 마리입니까? 네, 한 마리잖아요. 대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은 몇 개입니까? 네, 그것도 하나입니다. 결국 고양이에게서 얻는 여러 가지 감각 데이터는 우리의 하나의 의식에서 모두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이런 지각의 하나됨을 위해 범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그것이야말로 범주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게 칸트의 핵심 주장이, 핵심 설명이 되겠습니다. 범주는 어쩌다 나타나거나 때때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인식을 할 때에는, 어떤 대상을 실제로 보고 인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용해야 하는 그런 순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 대상 일반,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요, 모든 대상, 그런 것에 적용된다거나 아니면 모든 가능한 경험에 적용된다거나 하는 표현을 칸트가 사용합니다. 무엇이요? 네, 범주, 순수 지식 개념이요. 이런 순수 지식 개념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 활동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직관이 없다면 인식 대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범주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상물인 드래곤에 대해서는 범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1787년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준비되셨나요? 순수 이성 비판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2부 초월적 논리 제1편 초월적 분석 제1장 개념의 분석 제2절 순수 지식 개념의 연역
제2관 비판 순수 지식 개념의 초월적 연역 제15조 결합 일반의 가능성에 대하여 한낱 감각적인 즉 수용성에 불과한 직관은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형식은 경험 무관하게 우리의 표상 능력 안에 놓일 수 있으며 직관은 주관이 영향을 받는 방식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다양한 것의 결합은 우리 감각을 통해서는 생기지 못한다. 그런 결합이 감각 직관의 순수 형식 안에 이미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합은 표상 능력에 의한 자발성의 활동이기 때문이요. 그런 권능은 지식이라 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감수성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결합을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직관의 다양함을 결합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개념들을 결합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관에서 주어진 그것이 감각적인 결합이든 감각될 수 없는 것의 결합이든 모든 결합은 지식의 활동이다. 나는 지식의 그런 활동에 종합이라는 일반 명칭을 부여할 것이니 이는 우리 자신이 결합하는 것을 미리 갖지 않고서는 대상에서 결합된 그 무엇도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 없음을 가리킬 뿐더러 우리 머리 안의 모든 것에서 결합이란 대상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체의 자기 활동의 작용 덕분에 즉 주체 그 자신에 의해서만 홀로 수행되는 것임을 동시에 가리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주체의 자기 활동의 작용이야말로 근원적으로 단일한 활동이어야 하며 모든 결합에 동일하게 타당해야 함을 쉽게 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분해, 분석, 도 언제나 그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결합하는 것을 미리 갖지 않는 곳에서는 지식이 어떤 것을 분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오직 지식을 통해서만 무엇인가가 결합된 것으로 표상 능력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합 개념은 다양함의 종합 개념만이 아니라 다양함의 하나됨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 결합은 다양함의 종합적 하나됨을 머릿속으로 가져온다. 별표 따라서 이런 하나됨이라는 표상은 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이 다양한 표상에 더해짐으로써 비로소 결합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결합 개념의 경험 무관하게 선행하는 이런 하나됨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라는 범주는 아니다. 제10조를 보라. 왜냐하면 모든 범주는 판단에서 생기는 논리적 기능에 근거하는데 이들 기능 속에서 결합이 따라서 주어진 개념들의 하나됨이 이미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범주가 이미 결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됨, 질적인 하나로서 제12조를 보라, 을 훨씬 더 높은 데서, 즉 판단에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따라서 지식의 가능성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을 논리적 사용으로서 찾아야 한다. 칸트 주석, 우리는 여기서 표상들 자체가 동일한 것이든, 그러므로 하나의 표상이 다른 표상을 통해 분석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양함에 관한 하나의 표상에 대한 의식은 다른 표상에 대한 의식과 항상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런 가능한 의식의 종합만이다. 제16조 지각의 근원적 종합의 하나됨에 대하여 나는 생각한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에 동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전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표상이 불가능해지거나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모든 생각에 선행하여 주어질 수 있는 표상은 직관이라 칭해진다. 그러므로 직관에 포함된 모든 다양함은 그것들이 발견되는 동일한 주체 안에서 나는 생각한다와 관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상은 자발성의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감수성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나는 이를 일컬어 순수 지각이라 부르며 경험적 지각과 구별한다. 혹은 나는 그것을 다시 일컫기를 근원적 지각이라 칭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식이기 때문이며 자기의식은 머릿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동반해야만 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상을 생산하기 때문이요. 모든 의식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어서 그것이 아닌 표상은 동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지각의 하나됨을 일컬어 자기의식의 초월적 하나됨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는 그것으로부터 경험 무관한 인식이 얻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직관 안에 주어진 다양함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전부가 하나의 자기의식에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 다양함은 나의 표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설령 내가 그것들이 나의 것임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표상들로서 그것들은 하나이자 보편적인 자기의식 안에서 다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오직 이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 표상들은 나에게 전적으로 속하지는 못할 터이다. 그리하여 이 근원적 결합으로부터 많은 것이 추론될 수 있다. 직관 안에 주어진 다양함에 대한 지각의 동일하고 일관된 동일성은 표상들의 종합을 포함하고 이 종합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표상들을 동반하는 경험적 의식은 주체의 동일성과 관계함이 없다면 저절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함은 단지 각각의 표상에 내 의식이 동반되기만 하면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의 표상을 다른 표상에 덧붙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오직 내가 주어진 다양함을 한 개의 의식 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들 표상에서 의식의 동일성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지각의 분석적 하나됨은 오직 지각의 어떤 종합적 하나됨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별표 직관에서 주어진 이들 표상이 하나가 그리고 그 모두가 나에게 속한다는 이 생각은 내가 그것들을 하나의 자기의식 안에서 일원화한다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별표 칸트 주석, 의식의 분석적 하나됨은 모든 공통 개념에 들어있다. 예컨대 내가 만일 빨강 일반을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떤 것이나 다른 것에서 표식으로서 발견될 수 있는 또는 다른 표상들과 결합될 수 있는 어느 특징으로 표상하게 되는데 나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느 종합적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저 분석적 하나됨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표상들의 공통된 것으로 생각되는 표상은 그 공통된 것을 가지면서도 다른 어떤 것도 갖는 표상들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공통된 것은 설령 단지 가능한 표상에 불과할지라도 다른 표상과의 종합적 하나됨 안에서 그 이전에 생각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나는 표상을 공통 개념으로 만드는 의식의 분석적 하나됨 안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각의 종합적 하나됨은 우리의 모든 지식 사용에 심지어 논리학 전체에 붙어야 한다. 이것이 초월 철학을 따르게 되는 가장 높은 지점이다. 실로 이 능력이야말로 지식 그 자체이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아직 표상들의 종합에 대한 의식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런 종합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오직 내가 하나의 의식 안에서 다양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다 같이 나의 표상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색채가 여러 가지인 만큼이나 그리고 내가 의식하는 표상들만큼이나 다양한 자아를 갖게 될 터이다. 그러므로 경험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직관의 다양함에 대한 종합적 하나됨은 지각 자체의 동일성의 근거이며 이는 나의 확정적인 생각에 경험 무관하게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은 대상에 놓이는 게 아니다. 포착에 의해 빌려올 수도 없다. 그래서 대상들을 지식 안으로 가져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결합은 지식에 의해 홀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 자체는 경험 무관하게 결합하는 힘으로써 주어진 직관의 다양을 지각의 하나됨이라는 모든 인간 인식 안에서 최고 원리인 이 하나됨이라는 원리 아래로 가져가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이제 지각의 필연적인 하나됨이라는 이러한 원리는 그 자체로 자기 동일적이며 그러므로 분석 명제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 원리는 어느 직관에서 주어지는 다양함의 종합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종합이 없다면 자기의식의 일관된 동일성은 생각될 수도 없음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다양함이 주어지지 않은 단순한 표상인 나를 통해서 그런 표상과 구별되어 오직 직관 속 다양함이 결합됨으로써 그것들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식만으로도 다양함 전부가 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지식은 직관하는 지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오직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니 직관은 감각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때 나는 직관에서 나에게 주어진 다양함에 관하여 주체로서 자아를 의식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모두 다 같이 하나의 표상을 이루는 나의 표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내가 그것들의 필연적 종합을 경험 무관하게 의식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종합을 일컬어 지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됨이라 칭한다. 내 머릿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이런 하나됨의 지배를 받되 종합을 통해 그것들이 그 아래로 가져와지는 것이다. 제17조 지각의 종합적 하나됨이라는 원리는 모든 지식 사용의 최고 원리이다. 초월적 감성에 따르면 감수성과 관계하면서 모든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원리는 직관 내 다양함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형식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지식과 관계하면서 모든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원리는 직관 내 모든 다양함이 지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 하나됨이라는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별표 직관의 모든 다양함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저 첫 번째 원리에 종속된다. 다양함이 하나의 의식 속에서 결합될 수 있어야만 하는 한 저 두 번째 원리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그런 결합이 없는 표상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생각될 수도 인식될 수도 없기 때문이며 그런 경우 주어진 표상들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지각의 활동을 공통으로 갖지 않으니 따라서 하나의 자기의식 안으로 표상들이 수렴되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별표 칸트 주석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들의 모든 부분은 직관이며 고로 개별 표상들 직관 그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표상과 함께하는 시다. 초월적 감성편을 보라.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은 많은 표상에서 저 동일한 의식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과 시간은 한 개의 표상에 그리고 그 표상에 대한 의식에 들어있는 많은 표상이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은 합성물이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의식의 하나됨은 종합적인 것으로 그러나 근원적인 것으로 발견된다. 직관의 이러한 개별성은 적용시에서 중요하다. 제25조를 보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식은 인식 능력이다. 인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머릿속에 주어진 것들이 갖는 관계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상은 직관에 주어진 다양함이 개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모든 통합은 그것들의 종합 속에서 의식의 하나됨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관계는 오직 의식의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럼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타당성이 그리고 인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지식의 바로 그 가능성은 그런 하나됨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지각의 근원적이며 종합적 하나됨의 원리가 제1의 순수 지식 인식이니 나머지 모든 지식 사용이 그것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감각 직관의 모든 조건과는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외부 감각 직관의 형식, 즉 공간은 전혀 인식이 아니다. 공간은 단지 경험 무관한 직관의 다양함을 가능한 인식에 제공할 뿐이다. 그런데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예컨대 하나의 선분이라면 나는 그것을 그려야 한다. 그러고는 나는 주어진 다양함에 대한 규정된 결합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의 하나됨이 동시에 한 선분이라는 개념 안에서 의식의 하나됨이며 그리하여 하나의 대상, 규정된 공간, 이 비로소 인식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종합적 하나됨은 모든 인식의 객관적인 조건이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러한 조건을 필요로 할 뿐더러 모든 직관은 나에게 대상이 되기 위해 그 조건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그런 종합이 없다면 다양함은 한 개의 의식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명제가 종합적 하나됨을 모든 생각의 조건으로 만들지라도 그 명제 자체로는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그 명제는 어떤 주어진 직관 안에 있는 나의 모든 표상은 위와 같은 조건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 조건 아래에서 나는 나의 표상들로서 그 표상들을 동일한 자아에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조건 아래에서만 하나의 지각 안에서 종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나는 저 보편적인 표현 나는 생각한다를 통해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모든 가능한 지식 일반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상 안에서는 아무런 다양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단지 순수 지각을 통하는 지식에 대한 원리이다. 자기 의식을 통해 직관의 다양함이 동시에 주어지는 지식이라면
표상을 통해서 이 표상의 객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은 의식의 하나됨을 위해 다양함을 종합하는 특별한 활동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지식은 직관하지 않고 그저 생각할 뿐이므로 그런 종합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인간 지식에 피할 수 없는 제1의 원리이다. 그래서 인간 지식 그 자체로는 또 다른 지식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개념조차 형상화할 수 없으니 스스로 직관하는 지식이든 혹은 공간과 시간 안에 근거하는 감각 직관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감각 직관을 소유하는 지식이든 그런 지식 개념을 형상화하지는 못한다. 제18조 자기의식의 객관적 하나됨이 무엇인지. 지각의 초월적 하나됨이란 직관에서 주어진 다양함 전부가 그 대상 개념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됨이 객관적이라 칭해지는 것이며 의식의 주관적 하나됨과는 구별돼야 한다. 주관적 하나됨은 내적 감각의 규정이며 이것을 통해 직관의 다양함이 그런 결합을 위해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다양함을 동시적인 것으로든 혹은 순차적인 것으로든 경험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이나 경험적 조건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경험적 하나됨 그 자체는 표상들의 연합을 통해서 현상에 관한 것이며 그래서 전적으로 우연적이다. 반면 시간 안에서 직관의 순수 형식은 주어진 다양함을 포함하는 한낱 직관 일반으로서 의식의 근원적 하나됨 아래에 놓인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하나에 대한 직관의 다양함의 필연적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하여 경험적인 종합을 경험 무관하게 근거하는 지식의 순수 종합을 통해서만 의식의 근원적 하나됨 아래에 놓이는 것이다. 의식의 근원적 하나됨만이 오직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의식의 경험적 하나됨은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근원적 하나됨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도출될 뿐인 그저 주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누군가 한 사물에 어떤 특정 단어의 표상을 결합하고 다른 사물에 다른 단어를 결합할 것이다. 그러니 경험적인 것 안에서 의식의 하나됨이란 그 주어진 것에 관해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다. 제19조 모든 판단의 논리 형식은 거기에 포함된 개념들에 대한 지각의 객관적 하나됨이다. 나는 예전부터 판단 일반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설명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판단이란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런 설명에 어떤 잘못이 그 설명은 어쨌든 단지 무조건 판단에만 맞을 뿐이지 조건 판단이나 선택 판단에는 그렇지 않다. 조건 판단과 선택 판단은 개념들의 관계가 아니라 판단들 그 자체의 관계를 포함한다. 있는지에 관해 다룰 것은 아니므로 나는 그저 그들이 말하는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미결된 상태임을 지적해둔다. 별표 칸트 주석 3단 논법의 4가지 형태라는 널리 알려진 원칙은 단지 무조건 3단 논법에만 관계한다. 이 원칙은 그저 순수 3단 논법의 전제들 속으로 직접 추론들을 감춤으로써 제1의 형태의 추론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추론이 있다는 착각을 은밀히 만들어낸다. 만약 무조건 판단의 특권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즉 다른 모든 판단이 무조건 판단에 관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면 이 원칙은 그런 착각으로 얻어내는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9조의 설명을 통해 밝혀졌듯이 거짓이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모든 판단에서 주어진 인식들의 관계를 더 면밀히 탐구해 본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을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복제적 상상력의 법칙 면에서의 관계, 단지 주관적 타당성만을 갖는 관계와 구별해 본다면, 그때 나는 판단이란 그저 주어진 인식들을 지각의 객관적 하나됨으로 가져가는 방법임을 알게 된다. 판단들에서 연결어인 기단은 주어진 표상들의 객관적 하나됨을 주관적 하나됨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설령 판단 그 자체가 예를 들어 물체는 무겁다과 같은 판단처럼 경험적이고 그래서 우연적일지라도 근원적인 지각과 그것의 필연적인 하나됨의 표상이 관계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들 표상이 경험적 직관에서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필연적 하나됨 덕분에 직관의 종합에서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표상들은 인식될 수 있는 한
모든 표상에 대한 객관적 규정의 원리들에 따라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이며, 이런 원리는 지각의 초월적 하나됨이라는 원리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이러한 관계가 하나의 판단,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동일한 표상들에 대해 예컨대 연합의 법칙들에 따르되 오직 주관적인 타당성만을 갖는 관계와 충분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연합의 법칙에 따르는 경우 물체를 들 때 나는 무게의 힘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물체는 무겁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두 표상이 단지 포착을 통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빈번하게 반복될지라도 주체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그것과 무관하게 대상 안에서 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20조 모든 감각직관은 범주의 지배를 받으며 범주 아래에서만 다양함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합쳐질 수 있다. 감각직관 안에서 주어진 다양함은 반드시 지각의 근원적이며 종합적인 하나됨의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오직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만 직관의 하나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17조 지식의 활동에 의해 주어진 표상의 다양함, 직관에서든 개념에서든 이 한 개의 지각 일반 아래로 보내지는 것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 제19조이다. 그러므로 다양함 전부가 그것들이 하나의 경험적 직관에서 주어지는 한 판단하기에 논리적 기능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규정된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함은 한 개의 지각 일반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범주들은 바로 이런 판단하기의 기능의 다름 아니니 주어진 직관의 다양함이 판단 기능과 관계하여 규정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제13조 따라서 마찬가지 의미로 주어진 직관의 다양함은 반드시 범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제21조 주석 지식의 종합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어느 직관에 포함된 다양함은 자기의식의 필연적인 하나됨에 속하는 것으로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며 이런 일이 범주에 의해 행해진다. 별표 따라서 범주는 하나의 직관에서 주어진 다양함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 경험 무관하게 순수한 자기의식의 지배를 받도록 지시한다. 이는 마치 경험적 직관이 마찬가지로 경험 무관하게 일어나는 순수 감각 직관에 지배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위의 명제에서 나는 순수 지식 개념의 영역의 단초를 만들었던 것이다. 범주들은 감수성과는 독립하여 지식에서 홀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영역에서 지식이 범주를 통해 직관에 부여하는 하나됨에만 관여하기 위하여 경험 직관에 대해 다양함이 주어지는 방식을 빼내야 했다. 나중에 제26조 나는 경험 직관이 감수성에서 주어지는 방식으로부터 직관의 하나됨이란 그저 범주가 위의 제20조에서 주어진 직관 일반의 다양함에 지령하는 하나됨의 다름 아님을 그리하여 우리 감각의 모든 대상에 관한 범주의 경험 무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 의해 순수 지식 개념의 영역의 목적이 비로소 온전히 달성될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칸트 주석 이것을 증명하는 근거는 머릿속에 있는 직관 그것을 통해 대상이 주어진다의 하나됨에 기초한다. 이 직관의 하나됨은 항상 직관에 대해 주어진 다양함의 종합을 의미하며 이미 그 다양한 표상이 지각의 하나됨에 대해 갖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런데 나는 위의 증명에서 한 가지 점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직관에 대한 다양함은 지식의 종합에 앞서 그리고 독립해서 미리 주어져야 한다. 어떻게 그러한지는 여기서는 미결로 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지식 자체가 직관한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주어진 대상들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 표상을 통해 그 대상들이 동시에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신성한 지식, 그런 인식에서는 범주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범주는 오직 전체 권능이 생각으로, 즉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직관의 다양함을 종합하여 지각의 하나됨으로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을 위한 규칙이다. 따라서 지식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단지 지식은 인식을 위한 재료, 즉 대상을 통해 주어져야 하는 직관을 결합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우리 지식이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인지, 어째서 지식이 오직 범주를 통해서만 지각의 하나됨을 경험 무관하게 낳는 것이며, 어째서 범주들이 그런 종류를 갖고, 어째서 그런 개수인지 그 까닭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판단해서 바로 그런 기능들을 갖는 까닭이나 공간과 시간만이 우리의 가능한 직관의 유일한 형식인 까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함과 마찬가지이다. 제22조. 범주는 경험 대상에 적용하는 것 이외에 사물 인식을 위한 다른 용도가 없다. 대상을 생각하기와 대상을 인식하기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인식은 두 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첫째 개념, 범주이며 이것을 통해 대상 일반이 생각되기 때문이요. 둘째 직관이며 이것을 통해 대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이 전혀 주어질 수 없다면 개념은 형식상 생각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대상도 없으니 그 개념에 의해서는 그 어떤 인식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모든 직관은 감각적이며 초월적 감성편을 보라. 그리하여 우리가 순수 지식 개념을 통해 행하는 대상 일반에 대한 생각은 이 개념이 감각 대상에 관계하는 한에서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감각 직관은 순수 직관, 공간과 시간, 이거나 감각 작용을 통해 실제로 있는 것으로서 공간과 시간 안으로 직접 표상되는 것인 경험 직관이다. 순수 직관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수학에서 현상으로서 대상에 대한 경험 무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저 형식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직관되어야 하는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결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학적 개념 그 자체로는 그런 순수 감각 직관의 형식에 따라서만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는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식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 속 사물들은 오직 그것들이 포착된 것, 즉 감각 작용에 의해 동반되는 표상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오직 경험적 표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순수 지식 개념들은 그것들이 수학에서와 같이 경험 무관한 직관들에 적용되는 경우조차 이들 직관 이 직관을 매개로 하는 지식 개념들도 경험적 직관들에 적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적 직관의 범주들이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만 범주들이 우리에게 직관을 매개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범주들은 오직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만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경험적 인식을 일컬어 경험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범주는 사물이 가능한 경험의 대상으로 취해지는 한에서만 그 사물을 인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제23조. 위의 마지막 명제는 가장 중요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대상들에 관하여 순수 지식 개념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월적 감성편이 우리 감각 직관의 순수 형식 사용의 한계를 규정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대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그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공간과 시간은 감각 대상들에만 타당하며 그래서 경험 대상들에만 타당하다. 이런 한계를 넘어선다면 공간과 시간은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것들은 감각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감각을 벗어나서는 실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수 지식 개념은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고 직관 일반 그것이 지적인 게 아니라 감각적인 한 그런 직관이 우리 직관과 유사하든 그렇지 않든 내 대상으로까지 확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 직관을 넘어서는 개념들의 이러한 확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이로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상 개념들은 텅 비게 되기 때문이며 개념을 통해서 대상이 가능해지는지조차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 지식 개념은 그저 객관적 실체가 없는 생각의 형식에 불과해질 뿐이니 그때 우리는 지각의 종합적 하나됨을 적용할 그것이 순수 지식 개념들이 포함하는 모든 것이며 그래야만 개념들이 어떤 대상을 규정할 수 이용 가능한 직관을 갖지 못한다. 우리의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직관만이 유일하게 개념들의 의미와 의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감각적이지 않은 직관의 대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그 대상은 감각 직관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가정이므로 크기가 없다거나 공간 안에 있지 않다거나 그 대상이 지속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거나 어떤 변화, 즉 시간에서 수로 규정의 연속
도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가정 속에 포함되는 모든 수로를 통해 우리가 그런 대상을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직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할 수 없으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직관이 무엇이 아니라고만 제시할 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인식이 아니다. 그때 나는 순수 지식 개념을 위한 어떤 대상의 가능성도 머릿속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니 나는 그 개념에 대응하는 어떤 직관도 줄 수 없었으며 그저 우리 직관은 그 개념에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의 범주조차 그런 것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본질이라는 개념, 즉 주어로서만 존재할 뿐 한낱 수로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조차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경험직관이 내게 그 개념을 적용할 사례를 주지 않는다면 생각의 이런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룬다. 제24조 감각 일반의 대상들의 범주를 적용함에 대하여 순수 지식 개념은 단지 지식을 통해서만 직관 일반의 대상과 관계하는데 비록 직관이 감각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념은 그저 생각의 형식인 것이며 개념만으로는 아직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상은 인식되지 않는다. 생각의 형식 안에서 다양함의 종합이나 결합은 지각의 하나됨과 관계하는 것이었으며 인식이 지식에 의존하는 한 이것은 경험 무관한 인식이 가능해지는 근거였다. 따라서 이런 종합은 초월적일 뿐더러 순수하게 지적이기만 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감각 직관의 어떤 경험 무관한 형식이 기초로 놓여 있으니 이 형식은 우리 표상 능력의 수용성, 즉 우리의 감수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발성으로서 지식은 머릿속으로 주어진 다양함에 의해서 지각의 종합적 하나됨에 따라 내적 직관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경험 무관한 감각 직관의 다양함에 대해 지각의 종합적 하나됨을 생각할 수 있으니 바로 이 하나됨은 우리의, 즉 인간의 직관이 반드시 종속해야 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생각의 형식 그 자체인 범주는 객관적 실체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직관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상들의 범주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현상으로서의 대상들에 적용되는 것이니 현상만이 우리가 경험 무관한 직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 무관하며 그리고 필연적인 감각 직관의 다양함을 종합하는 것을 일컬어 형상적 종합이라 하고 이는 범주 안에서 직관 일반의 다양함에 관계하여 생각되는 종합과는 구별된다. 후자의 종합을 일컬어 지식의 결합, 지적인 종합이라 부른다. 이들 양자의 종합은 초월적이니 그것들이 경험 무관하게 선행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다른 인식이 경험 무관하게 가능하도록 근거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형상적 종합이 지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 하나됨에 관계하는 경우, 다시 말해 형상적 종합이 범주에서 생각되는 저 초월적 하나됨에만 관계하는 경우, 그때 그것은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이라 칭해져야 하며 저 지적인 결합과는 구별된다. 상상력은 직관 안에 대상이 존재함이 없을 때조차 그 대상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직관은 감각적이며 그래서 상상력은 그 아래에서만 지식 개념들에게 대응하는 직관이 주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조건인 까닭의 감수성에 속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종합은 여전히 자발성의 실행이며 이런 점에서 감각으로서 그저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종합은 지각의 하나됨에 따라 감각 형식을 경험 무관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상력은 감수성을 경험 무관하게 규정하는 능력이며 그리고 이 능력이 직관들을 범주에 합치되도록 종합하는 것은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은 감수성에 대한 지식의 작용이자 우리에게 가능해진 직관 대상들의 지식이 최초로 적용된 것이다. 동시에 모든 다른 적용의 근거. 형상적인 종합으로서 이러한 종합은 상상력 없이 단지 지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지적인 종합과는 구별된다. 이제 상상력이 자발성인 한, 나는 때때로 그것을 생산적 상상력으로 칭해서 복제적 상상력과 구별하기도 한다. 복제적 상상력의 종합만이 경험 법칙들,
다시 말하면 연합의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경험 무관한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니 따라서 그것은 초월 철학이 아니라 심리학에 속한다. 이제 내적 감각 형식의 개요를 읽었을 때 제6조 모든 이가 부딪혔을 역설을 풀어낼 곳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내적 감각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의식에 제시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지 내적으로 영향받는 한에서만 직관하기 때문인데 이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수동적으로 관계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심리학 체계에서 사람들은 내적 감각을 지각의 권능과 같은 것으로 다루기를 선호한다. 우리는 지각을 내적 감각과 섬세하게 구별한다. 그러나 내적 감각을 규정하는 것은 지식과 그 지식의 직관의 다양함을 결합하는 근원적인 권능이다. 다시 말해 내적 감각의 규정은 지식의 가능성 그 자체가 의존하는 한 개의 지각 아래로 저 다양함을 가져다주는 지식의 권능이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지식은 그 자신이 직관하는 능력이 아니다. 설령 직관들이 감수성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기 직관의 다양함을 결합하기 위해서 지식은 그것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끌어올 수 없다. 따라서 지식 혼자의 힘으로 종합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종합은 지식의 활동의 다름 아니니 이는 지식이 감수성 없이도 그런 활동을 의식하는 것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식 그 자신이 직관 형식에 부합하면서 지식에게 주어지는 그 다양함과 관계하여 내적으로 감수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지식은 우리가 내적 직관이 영향받는다고 정당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수동적인 주관에 대한 능동적인 작용을 실행한다. 그런 주관의 권능이 지식이다. 지각과 그것의 종합적 하나됨은 결코 내적 감각과 같지 않다. 지각은 모든 결합의 원천으로서 직관 일반의 다양함에 적용되는 것이며 범주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감각 직관에 선행하여 대상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내적 감각은 단지 직관의 형식을 포함하며 이 형식 안에 있는 다양함의 결합이 없고 따라서 어떤 규정된 직관도 포함하지 않는다. 직관을 규정함은 오직 상상력의 초월적 활동에 의해 다양함의 규정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내적 감각에 대한 지식의 종합적인 영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그 활동을 일컬어 형상적 종합이라고 불렀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서 포착한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어보지 않고서는 하나의 선분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려보지 않고서는 하나의 원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동일한 점에서 서로 수직인 세 개의 선을 위치시키지 않고서는 3차원 공간을 전혀 표상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는 시간에 대해 어떤 직선, 이는 시간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형상적 표상을 의미한다. 을 그어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다양함을 종합하는 활동에 관여하여 내적 감각을 순차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내적 감각 안에서 이런 규정의 순차성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시간조차 표상할 수 없다. 주관의 활동으로서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이 별표, 결과적으로 공간 안에서 다양함을 종합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공간에서 그 다채로운 표상을 빼낸 다음 오직 내적 감각의 형식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는 주관의 활동에만 관여한다면 비로소 순차성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지식은 내적 감각 안에서 다양함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종류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감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런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별표 칸트 주석, 공간에서 어느 대상의 운동은 순수 학문에 속하지 않으니 고로 기하학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경험 무관하게 직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에서 그려봄으로써 취해지는 운동은 생산적 상상력에 의해 외부 직관 일반의 다양함을 순차적 종합으로 종합하는 순수 활동이며 그래서 기하학에 속할 뿐 아니라 초월 철학에도 속한다. 그러나 어떻게 나는 생각한다의 나가 자기 자신을 직관하는 나와 구별되면서도 되냐 하면 나는 다른 종류의 직관을 적어도 가능한 것으로 표상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관으로서 같은 것인가?
그리하여 지적인 존재이자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생각되는 대상으로서 나 자신들 인식한다고, 다시 말하면 다른 현상처럼 내가 직관에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 나는 지식에 대해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만 나 자신을 인식한다고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내가 직관의 대상이자 내적 포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만큼의 난관이 있다. 그러나 만약 공간이란 외부 감각의 현상에 대한 순수 형식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면 이 문제는 사실 쉽게 증명될 수 있다. 이를테면 시간에 대해서 비록 그 자체로는 외부 직관의 대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선분을 그어보는 한에서 그리고 그 선분의 이미지 하에서만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표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전혀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명확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내적 포착에서 시간의 길이나 위치에 대한 규정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외부 사물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그런 규정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적 감각에 대한 규정들을 시간 안에서 현상으로서 정리해야 하며 이는 외부 감각에 대한 규정을 공간에서 정리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외부 감각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우리가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한에서만 우리가 외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함을 우리가 만약 인정한다면 그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내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영향받을 때에만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직관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적 직관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인 주관을 오직 현상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요. 주관 그 자체와 일치하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별표 칸트 주석, 내적 감각이 우리 자신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관점에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정신 집중에 관한 모든 활동이 우리에게 견본을 준다. 그런 활동에서 지식은 항상 내적 감각을 규정하여 지식이 생각하는 그런 결합에 부합하면서 지식의 종합 속에서 다양함에 대응하는 내적 직관으로 변화시킨다. 이리하여 머리가 얼마나 많이 영향받는 것인지 모든 이가 자기 자신 속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5조. 반면 표상 일반의 다양함에 대한 초월적 종합에서 그러므로 지각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됨 안에서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나 내가 나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나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식한다. 이러한 표상은 생각이지 직관이 아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모든 가능한 직관의 다양함을 지각의 하나됨으로 가져가는 생각의 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에 더해 그런 다양함이 주어지도록 하는 어떤 규정된 직관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설령 내 자신의 존재가 현상, 한낱 허상은 아니다. 이 아닐지라도 나의 존재를 규정한 별표은 오직 내적 감각 형식에 부합하게 그리고 내가 결합한 다양함이 내적 직관에서 주어진다는 그런 특별한 방식을 따라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가질 수 없되 오직 내가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별표 칸트 주석, 나는 생각한다는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활동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나는 생각한다를 통해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 즉 내가 나의 존재에 속하는 다양한 나를 머릿속에 놓는 방식은 나는 생각한다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다양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직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기직관의 근거는 경험 무관하게 주어진 형식, 즉 시간이다. 그것은 감각적이고 규정될 것을 수용하는 능력에 속한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 활동에 앞서 시간 같은 나를 규정하는 것 내가 오직 의식하는 자발성에 대해 그를 제공하는 또 다른 어떤 자기직관을 추가로 갖는 게 아니라면 그때 나는 나의 존재를 자기 활동적인 존재의 그것으로는 규정할 수 없으니 그 대신 나는 내 생각의 자발성만을 다시 말하면 규정하는 활동의 자발성만을 표상하며 그리고 나의 존재는 언제나 감각적인 즉 현상의 존재로서만 규정될 것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런 자발성을 이유로 나는 나 자신을 지적인 존재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아니다. 설령 모든 범주가 하나의 지각 안에서 다양함을 결합함으로써 대상 일반에 대한 생각을 이루더라도 그러하다. 내가 나와는 다른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 일반에 대해 생각하는 것, 나는 범주 안에서 생각한다. 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가 저 일반 개념을 규정하도록 하는 직관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필요할 뿐더러 내가 이런 생각을 규정하게끔 하는 내 안의 다양함에 대한 직관 역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존재로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 존재만이 유일하게 결합 능력을 의식한다. 그러나 결합돼야 할 다양함에 관해서라면 이 지적 존재는 내적 감각이라 불리는 제한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조건에 지배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 의해서만 저 결합이 직관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는 지식 개념의 바깥에 전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놓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적 존재는 오직 직관은 지적일 수 없으며 지식 자체에 의해 주어질 수도 없는 직관과 관계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니 직관이 곧 지식인 그런 지적 존재만이 할 법한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는 없다. 제26조 경험에서 보편적으로 가능해지는 순수 지식 개념의 사용에 대한 초월적 연역 형이상학적 연역에서 우리는 범주 일반의 경험 무관한 근원을 생각의 보편적인 논리 기능과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밝혀냈다. 그러나 초월적 연역에서 우리는 직관 일반에 대한 경험 무관한 대상 인식으로서 범주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20조, 제21조. 이제 범주를 통해서 우리 감각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대상을 그것들의 직관 형식이 아니라 결합의 법칙이 관계하는 한에서 경험 무관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정해줘서 그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만약 범주가 이런 식으로 역할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우리 감각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어째서 지식으로부터 홀로 생기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경험 직관 내에 있는 다양함을 모으는 것을 탐색의 종합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 포착, 즉 현상으로서 직관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 가능해짐을 지적해둔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 표상에서 외부 감각 직관과 내적 감각 직관의 형식을 경험 무관하게 가지며 현상의 다양함에 대한 탐색의 종합은 언제나 이런 형식들에 일치해야 하니 왜냐하면 그때의 종합 자체는 오직 이런 형식에 따라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감각 직관의 형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함을 포함하는 직관 자체로서 경험 무관하게 표상되며 그리하여 그것들 안에 있는 다양함의 하나됨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표상된다. 초월적 감성편을 보라. 별표 칸트 주석 기하학에서 실제 필요로 되는 것처럼 대상으로서 표상된 공간은 직관 형식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데 다시 말하면 감수성의 형식에 따라 주어진 다양함을 하나의 직관적 표상으로 합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저 직관 형식은 우리에게 한낱 다양함을 주지만 형식적 직관은 우리에게 표상의 하나됨을 제공한다. 초월적 감성편에서 나는 이 하나됨을 그저 감수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단지 그것이 모든 개념의 선행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하나됨은 감각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모든 공간과 시간 개념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종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지식이 감수성을 규정하는 한 공간 혹은 시간은 비로소 직관으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고로 이런 경험 무관한 직관의 하나됨은 공간과 시간에 속하고 지식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안팎의 다양함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조차 그리하여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규정적으로 표상될 모든 것이 따라야 할 결합도 이들 직관과 함께 그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탐색의 종합의 조건으로서 이미 경험 무관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 하나됨은 우리 감각 직관에 적용된 범주들에 따라서 근원적 의식에서 주어진 직관 일반의 다양함을 결합하는 하나됨의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포착이 가능해지는 모든 종합은 범주의 지배를 받게 되며 경험이란 연결된 포착을 통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범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니 따라서 범주는 모든 경험 대상에 대해 경험 무관하게 타당한 것이다. 예컨대 만약 내가 어떤 집에 대한 경험적 직관을 직관의 다양함을 탐색함으로써 포착으로 바꾼다면 그때 나는 공간과 외부 감각 직관 일반의 필연적 하나됨을 근거로 삼는다. 그 다음 나는 말하자면 공간 속에서 다양함의 종합적 하나됨에 합치되게 그 집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동일한 종합적 하나됨은 만약 내가 공간이라는 형식을 빼낸다면 지식에 자리 잡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직관 일반에서 동종의 것을 종합하는 범주, 즉 크기의 범주이다. 그러므로 탐색의 종합, 즉 포착은 일관되게 범주에 따라야 한다. 별표 칸트 주석.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험적인 저 탐색의 종합은 지적이면서 범주 안에 전적으로 경험 무관하게 포함된 지각의 종합에 반드시 합치해야 함을 증명한다. 상상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직관의 다양함의 결합을 가져다주는 저 자발성은 하나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만약 내가 물의 동결을 포착한다면 그때 나는 시간 관계에서 서로 맞닿은 두 개의 상태, 액체와 고체를 탐색하는 것이다. 현상은 내적 직관이므로 나는 그 바탕에 시간을 놓는다. 그런데 시간에서 나는 반드시 다양함의 종합적 하나됨을 표상하니 이런 하나됨이 없다면 저 시간 관계는 직관 안에서 시간 순서에 관한 것으로 규정적으로 주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나의 내적 직관에 변하지 않는 형식인 시간을 빼낸다면 내가 직관 일반의 다양함을 결합하는 경험 무관한 조건으로서 이러한 종합적 하나됨은 원인의 범주가 되는 것으로 이 범주를 통해 내가 그것을 내 감수성에 적용하는 경우 나는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것을 시간 일반 안에서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에서 탐색은 고로 사건 자체는 가능한 포착과 관계하면서 결과와 원인이라는 관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그러하다. 범주는 개념이다. 즉, 현상들의 그리하여 모든 현상의 합계로서 자연, 내용으로 고려된 자연의 경험 무관한 법칙들을 정해주는 개념이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범주들이 자연으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그것들의 모델로서 자연을 따르지 않으니 그렇다면 그저 경험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이 범주를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범주가 자연의 다양함에 관한 결합을 경험 무관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있다. 자연 현상들에 관한 법칙들이 어찌하여 지식과 그것의 경험 무관한 형식, 즉 다양함 일반을 결합하는 지식의 권능에 일치돼야 하느냐의 문제가 어찌하여 현상 자체가 감각 직관의 경험 무관한 형식에 일치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기이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현상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관계해서만 존재하되 주관이 감각을 갖는 한에서만 그 주관에 부속하는 것처럼 법칙들도 현상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갖는 한에서 동일한 그 주관과 관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물 그 자체는 설령 그것들을 인식하는 지식이 없어도 필연적으로 합법칙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단지 사물의 표상에 불과하니 표상은 그것들이 사물 자체 안에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짐 없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한낱 표상으로서 현상은 연결하는 권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연결의 법칙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다. 감각직관의 다양함을 연결하는 것은 상상력이며 상상력은 지적인 종합의 하나됨에 대해서는 지식에 의존하고 탐색의 다양함에 관해서는 감수성에 의존한다. 그런데 모든 가능한 포착은 탐색의 종합에 의존하지만 탐색의 종합 자체는 경험적 종합으로서 초월적 종합에 의존하고 그리하여 범주에 의존한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포착, 그리고 무엇이든 경험적 의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연의 모든 현상은 그것들의 결합에 관해서 범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단지 자연 일반으로서 간주되는 자연은 그것의 필연적인 합법칙성의 시원적인 근거로서 범주에 의존한다. 형식으로 고려된 자연으로서. 그러나 공간과 시간 안의 현상들의 합법칙성으로서 자연 일반이 의존하는 법칙들 너머로는
범주에 의한 지식의 순수한 권능조차 현상들의 경험 무관하게 법칙을 정해주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수한 법칙들은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정해지는 현상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법칙으로부터 온전히 도출될 수는 없으니 설령 특수 법칙들이 하나같이 모두 범주의 지배를 받더라도 그러하다. 우리가 특수 법칙 전부에 대한 암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 그러나 경험 일반에 관해서는 그리고 경험 대상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오직 경험 무관한 법칙들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제27조 지식 개념들에 대한 연역의 결과 범주 없이 우리는 어떤 대상도 생각할 수 없다.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각되는 어떤 대상도 인식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직관은 감각적이니 그 대상이 주어지는 한 이러한 인식은 경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능한 경험 대상에 관한 것을 제외해서는 어떤 경험 무관한 인식도 가능하지 않다의 별표. 별표 칸트 주석 독자들이 이 명제의 번거롭고 해로운 결론으로 말미암아 성급히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의 생각 속이라고 한다면 범주들은 우리 감각 직관의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무한정한 영역을 가진다. 직관이란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단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직관이 없는 곳에서도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주관의 이성 사용에 대하여 참되고 유용한 결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 사용은 언제나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인식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주관과 주관의 의욕을 규정하는 것에도 관여하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아직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경험 대상들에만 제한되는 이러한 인식이 모두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순수 지식 개념뿐 아니라 순수 직관에 관하는 한, 그것들은 우리 안에 경험 무관하게 발견되는 인식 요소이다. 경험이 경험 대상들에 대한 개념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직 두 가지 방법만이 있다. 경험이 이들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개념이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자는 범주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순수 감각 직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범주는 경험 무관한 개념들이며 그래서 경험과는 독립해 있기 때문이다. 범주가 경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만이 남는다. 말하자면 순수 이성의 후성설 체계. 다시 말하면 범주는 지식 쪽에서 모든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주가 어떻게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상들에 적용될 때 범주가 제공하는 경험 가능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판단력의 초월적 사용에 관한 장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오직 두 가지만의 길에 더해서 누군가는 그 사이의 중간길을 제안하고 싶어질 것이다. 즉, 범주는 스스로 생각된 우리 인식의 경험 무관한 제1의 원리가 아니며 경험에서 얻어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가 경험 과정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존재와 동시에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생각을 위한 주관적인 기질이라는 것이다. 순수 이성의 전성설 체계의 일종. 중도를 제한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그런 가설의 경우 미래의 판단들에 대해 예정된 기질이라는 전제를 얼마나 멀리까지 갖고 가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주가 그 개념의 본질적인 필연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결정적인 반론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제된 조건 아래에서 어떤 결과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개념인 원인이라는 개념이 만약 그런 관계의 규칙을 따르는 어떤 경험 표상들을 결합함에 있어 원인 개념이 단지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심어진 어떤 주관적인 필연성에만 의존한다면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결과가 대상 안에서 원인과 결합되어 있노라고, 즉 필연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나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표상을 생각할 수 없노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회의주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이른바 우리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을 통한 우리의 모든 통찰이 순전히 착각이 되고 말기 때문이요. 반드시 느껴야 하는 그런 주관적 필연성이 자기 안에는 없노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적어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저 그이의 주관이 조직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다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역의 요점. 이 연역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로서 순수 지식 개념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모든 이론적이고 경험 무관한 인식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다. 경험은 공간과 시간에서 현상들에 대한 규정 일반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규정은 지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 하나됨은 감수성의 근원 형식들인 공간과 시간에 관계하는 것으로 지식의 형식이었다. 우리가 요소 개념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 개념의 사용을 다룰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분 없이 이 논문을 연속적인 방식으로 기술해도 좋을 것이다.